네,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앞서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성주 국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남 민심을 좀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본 듯한 느낌, 이 기시감이라고도 하는데 예.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좀 대잡이를 느꼈습니다. 네. 뭐냐면 200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할 때 예. 그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 때는 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상당히 국민적 상당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 동의를 받았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결국 총리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전혀 주민들에게 이 설명의 기회도 설득의 기회도 이 논의를 듣는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지금 총리가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10년 전과 달리 쉽게 설득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평택의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보면 좀 보상적 측면이 약하다.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했다면 이번은 지금 뭐 유해한 전자파가 온다. 그리고 지금 뭐 보복 타격이 될 수도 그러니까 북한의 보복 그렇죠. 타격 때 공격이 제 첫 번째 북한이 타격이 위협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성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이 보상 문제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사 저지투쟁위원회로 지금 성격이 바뀐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저께 이 TK 의원들 새누리당 TK 의원들이 이 사드의 성주군 배치에 대해 상당히 반박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분들이 오늘 보도를 보면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성주 이거 지금 사드는 와야 되지만 성주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주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의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생존권이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보상 인식하고 달라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상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정치권이 지금 여당이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총리의 이번 성주군 방문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쉽게 한 번 다녀오신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반발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 그 반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성주의 한 마을회관이거든요.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저렇게 크게 걸어놨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게 오전에 찍은 거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을 떼버렸더라고요. 다음 사진은. 다음 사진이 아니라 그 옆에 사진이군요. 그 옆에 사진을 보면은 마을회관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떼어버렸어요. 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저 고령박씨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그 고령박씨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래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났으니까 거기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걸어놨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우리의 선산이 여기 있고 한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조상의 산소도 다 여기 있고 한데 거기다가 하필이면 이래가지고 굉장히 배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차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건강의 문제. 그렇죠. 이게 아주 치명적. 그러니까 방사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전번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 그건 이제 인간 광우병. 그다음에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아주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말이죠. 무슨 뭐 그 바로 앞에 있으면 뭐 타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겁을 낼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성주 이 주민들의 그 우려, 그다음에 이 공포심 이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이해할 만한데 그렇다고 이걸 그럼 다른 데 보내면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새누리당 의원하고 또 비례대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21명의 그 TK 출신 의원들이 예. 저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건 뭐냐 우리 지역은 갖고 오지 마 그럼 딴 지역에 갖고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반발이었고 그걸 지금 와서 이제 또 너무 섣불리 또 보상 운운하고 나선 것도 네. 지역 주민들 감정을 또 상하게 하죠. 그렇죠. 뭐냐면 네. 우리 명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아주 설명을 자상하게 네. 자세하게 하고 해명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그 성주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그 필요 이상으로 예. 그다음에 그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 손실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 전까지 해가지고 종합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꾸준히 또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보상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주는 것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보면 이제 사드 괴담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살이 덧붙여져서 아주 우려할 만큼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 상황 그 기자들에게 공개한 저 어떤 준비된 조건 하에서 실험 자체가 성주 주민들에게 우려를 좀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안 하느니보다는 분명히 한 것이 나름대로 설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어제 방문했던 그 두 곳의 이 레이더 기지는 사실은 군사 1급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치도 지금 오늘 뭐 보도해 보면 그냥 이 그 뭐 수도권이다, 중부권이다 이 정도만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위치 자체도 예. 아주 엄격한 최 1급 군사 비밀 정도로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을 이 앞장서서 공개했다는 얘기는 네. 이거 그만큼 지금 군이 느끼고 있는 지금 이제 성주 국민들의 반발, 국민들의 지금 이거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감을 느끼고 있다는 네. 그러한 것을 아마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뭐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 방문했던 군기지가 지금 뭐 전자파가 허용 기준치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차원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이제 성주군에 배치되는 사드의 그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과연 그런 같은 조건이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성주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그것이 동일하게 이 그 등가의 이 그러한 그 비교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느냐 그것이 향후 과제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미국의 그 본토가 아닌 지금 괌과 일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사드 관련 레이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레이더를 쏘는 그 전방은 바다거든요. 그렇죠. 바다인데 우리는 지금 내륙이고 그 밑에 아무리 지금 발사각을 오도록 해서 지금 전자파가 나가는 것이 뭐 지금 100m, 100층 높이의 뭡니까 빌딩 위로 날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1.5km 바로 밑에 지금 이제 성주 이 있고 그 상당한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가면 이 앞으로 그 공정한 측정 뭐 이런 이 데이터가 있느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지금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되돌리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최소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안 그래도 막 이렇게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은 뭐 100m 이후만 넘어가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사한 원문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사람 통제 구역이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혼선이 지금 그렇죠. 빚어지고 있는 미국 상황이다. 군사교본에는 3.5km까지는 예.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는데 예. 우리 군의 설명은 그거는 이제 평면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제 상당히 고지대에서 발사각을 오도로 쏴서 예. 높이 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주 국민들에게 명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황교안 총리도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물병도 좀 날아오는 모습도 보고 있고요. 저게요. 이 과학의 문제뿐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로서는 지금 말하자면 해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뭐 거기에서 인체에 어떤 해가 없다는 게 그렇지만 과거의 문제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뭐냐면 더 문제가 큰 것이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예. 이 심리적인 문제는 오늘 과거로 아무리 입증을 해봐야 그 불안한 심리는 그걸로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각 정당들이 만약에 이것을 정말 초당적으로 대응했다면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국방 문제, 안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우리가 전통이 수립돼 있었다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정당마다 또 이제 반발하고 나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데다가 좀 또 뭐냐면 만약에 사회 시민단체까지 또 만약에 가서 하게 되면 이건 아주 큰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예. 과거의 문제만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정치적으로 서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도 뭐 1급 군사 기지까지 다 공개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전번에도 왜 저 국정원 무슨 뭐 저 대선 개입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 국정원에 또 전에 심리전 그거 하고 하니까 예. 국정원의 심리전단 뭐냐면 조직 거기 인원수 이런 것까지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 문제에서 기밀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예. 정부가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측면도 있고 예. 또 말하자면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뭐랄까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안에서 정치권 내에서 그것을 어떤 그 해결점을 찾는 이런 노력이 또 부족하고 그런 말하자면 지혜가 부족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래서 보니까 저런 저 성주 주민들의 국민들의 저런 반발은 하루아침에 쉽게 네. 그 어떻게 총리가 한번 내려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없어질 거라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네네. 정말 성의를 다해서 설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설명하셨지만은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군사 보안이라고 기밀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말 안 해오다가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수습 차원에서 한다는 것들이 다 기밀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군사 기지, 군 시설 이런 걸 뭐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 동의 또 설득이거든요. 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목도했던 제주도 해군 강정마을 그 부분도 얼마나 그 국민적 갈등이 컸습니까? 사실 뭐 지금 사드 문제가 이야기가 나온 건 꽤 2014년도에 한미연합 사령관이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을 때 그때 정부가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요청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결론 내린 적도 없다. 그 이야기를 쭉 2년 동안 몰고 갔지 않습니까? 갈고 가 있는데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한미 간의 물밑 이야기가 다 되고 있다는 것은 다 뭐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번에 2월 달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또 그 뒤에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에서 정부가 그걸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도 지금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한미 실무 협의만 맡겨놓고 그 부분에서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이런 국론을 모아가야 국론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그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뭐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도 아닌 일방적으로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형태로 이것은 국가의 안보 사항이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니까 이건 무조건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걸 다 모든 반대 이야기들을 정쟁으로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국론이 모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성주 국민들의 반말은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생존권이 걸릴 문제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주 국민들도 설득을 하는 거지만 지금 여야의 정치 리더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후속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어차피 사드 배치라는 부분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분명한 원칙은 갖고 와야 된다. 이거는 지금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드 문제는 중국 견제용, 러시아 견제용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다. 세 네.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 사드는 뺄 수 있다. 예.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나름대로 원칙을 분명히 갖고 가서 여야 지도자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예. 그걸 가지고 또 뭡니까? 성주 국민들을 여야가 다 같이 내려가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설득하고 이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저는 그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3당이 안 그래도 좀 다음 주에 국무총리하고 국방장관 상대로 긴급 현안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전후 관계가 완전히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이게 사실 먼저 있었다면 이 정도의 반발까지는 없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한반도 이 군사 상황이라는 것이 네. 정말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에서 예. 미국도 자신들의 군사 기지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을 내렸을 거고 우리 한국 정부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 점에서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이제까지 왜 설득을 못했냐지만 예.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 그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정치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아까 차 교수가 지적한 바는 뭐냐면 만약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되면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거는 사드는 철수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또 뭐냐면 이것을 상시적으로 계속 전파를 내보내는 것도 아니라고 예,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설명이 그렇죠, 북한에 일단은. 무슨 그런 위협이-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그것을 레이더를 가동시킨다 작동을 한다. 이건데 그런 점까지도 지금 충분히 이제 국민에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예, 예.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우리가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국방부 위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듯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미국을 위해서 한다는 게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한다는 게 시설을 보호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결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당신들의 문제니까 우리 국민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이건 정부 문제, 정부 여당의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예. 국방 문제 이 자체가 대응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지금까지 좀 미비하고 미흡하고 그런 점이 있었던 건 분명히 지적하더라도 예.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원천적으로 만약에 국민의당 같이 아주 막무가내로 그냥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권도 이런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 또 현안 질의를 통해서 정치권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로운 그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일단 배치에 대해서 사드 배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부분이 오차 범위 아니지만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44.2%가 찬성이고요. 38.6%인데 표본 오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 안팎 되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다소 우세합니다. 51.1%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34%는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를 결정한 데 있어서 물론 이 상당히 극비를 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불가피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그 설득을 위해서는 결국 대의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를 초치해서 그렇죠.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이게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것이 이장이 늦었다고 한다면 네. 저는 국회 지금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겁을 먹고 미리 발 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조약을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했고 그 조약 범위 내에서 기간 대 기간으로 지금 이제 무기 하나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이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할 때 그 우리의 그 토지를 양리할 때 그때는 국회 동의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안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 국론이 나뉘어질 때는 저는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이걸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고 그 우리 국민적인 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면 그 정도 그렇죠. 어려운 단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론조사 하나 더 볼까요? 사드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다소 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대를 분명히 한 국민의당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만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찬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근데 반드시 꼭 그것만 반영이 돼서 저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것을 저 사드 문제하고 직접 연관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당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지금 뭐 말이 당론을 서로 못 정하고 있죠. 말이 서로 다르니까 어정쩡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저 정당이 신뢰할 만한 정당이냐 이거. 국민의당은 그 지지자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신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국방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좋은다 이건데 제가 이제 볼 때 물론 그 국회 모든 면에서 대의 민주정치 하에서 모든 면을 그 대의 기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건 좋은데 말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럼 국회 동의 붙여서 국회 동의 안 하면 설치하지 말라 할 겁니까?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에서 미군의 여기 주둔 육해공군의 주둔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한 만약에 사드 이거 한 포대를 하나 갖고 오는 건데 이것까지도 일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약에 해서 반대하면 못 온다. 이렇게 됐을 때 한미 간에 또 심각한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정치권에 충분히 설명하고 정치권이 그걸 이해를 해주는 선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해주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